그러다가 어렵게 직장을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숙종이 왕이 되기 전에 계림공으로 있을 때, 숙종은 헌종의 삼촌이고 나름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수양대군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숙종이 계림공 시절에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 그저 평범한 종친입니다. 이 종친한테 이제 왕자부,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부라고 하는 관청을 하나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관청에 종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종자는 따라다니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 막리라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말단의 심부름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팔자가 어떻게 해서 고쳐질까요? 이 계림공이 왕이 되잖아요. 갑자기 주인이 별 볼 일 없는 왕자이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왕자의 심부름꾼이던 척준경이 관직을 얻게 됩니다. 그 관직이 뭐냐면 추밀원의 별가라고 하는 관직인데 이 추밀원 별가는 종구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서리직이에요.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를 수행하는 역시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떤 사람이 이 자리를 이제 잡게 되냐면 향리 자식들 가운데에서 좀 능력이 부족한, 뭐냐면 향리 자식 가운데 뭐 일하는 능력도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관직을 겨우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노력으로가 아니라 자기가 모시던 주인이 왕이 되는 바람에. 행운이죠. 이래서 관직에 오르는데 그 다음에 더 큰 기회가 척준경에게 옵니다. 더 큰 기회 뭘까요? 네,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 1104년 1월에 여진 기병이 저쪽 동북면 정주 관문 바깥에 그쪽 국경까지 와서 진을 친 일이 있었고 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 싸우다가 패배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때 척준경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안 그래도 싸움에는 일가견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을 만난 겁니다. 자, 고려사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104년 임간을 따라서 동여진을 정벌했는데 아군이 패했다. 임간이 패한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패배하는 그 전쟁에서 척준경이 임간에게 부탁을 해서 무기와 갑옷을 입힌 말을 얻어서 적진으로 돌진해서 적장 1명을 베고 아군포로 2명을 되찾아왔다. 전투는 패배했지만 거기에서 공을 세운 거예요. 또 교위, 준민, 덕린과 함께 활을 쏘아서 각각 1명씩 거꾸러뜨리자 적이 약간 물러났다. 이러고 척준경이 돌아오는데 적이 무려 100기, 기병 100명으로 추격을 해오자 또 활을 쏘아서 적장을 쏘아 죽였다. 그러니까 적이 감히 전진하지 못했으므로 아군이 무사히 성에 들어올 수 있었다. 자, 고려군이 패배해서 후퇴를 하는데 그 후퇴하는 것을 쫓아오는 여진군을 척준경이 활을 쏘아서 거꾸러뜨리고 이렇게 시간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을 인정받아서 천우의 녹사참군사라고 하는 최초로 종구품 안에 드는 관직에 오른 거예요. 패배한 전쟁에서 전공을 인정받아서 관직을 얻는 아주 드문 행운을 얻은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천우의 녹사참군사라고 하는 사실은 몇 품인지도 모르는 아마 7, 8, 9품 중에 하나였을 텐데 밝혀져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정규 관직에 올랐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요즘 말로 하면 정규직이 된 겁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3년 뒤에 윤관이 여진을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는 일이 있죠. 이때 중군 병만옥사라고 하는 관직을 가지고 여기에 참전을 했고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 고려사에서 봤던 바로 그 4번의 공로, 석성, 영주 이런 데에서 싸워 이겨요. 윤관을 구하기도 하고 윤관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문지후라고 하는
한문의 지후 정칠품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문지후는 정칠품 관직으로 높은 관직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 처음에 관직에 오를 때는 문반으로 오르기도 하고 무반으로 오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서리직으로 해서 관직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9품, 8품, 7품까지는 각각 그 길로 올라가는데 정칠품 한문지후가 딱 된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문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척준경은 이때까지 붓 한 번 잡아본 적이 아마 없을 텐데 전공을 세워서 한문지후가 됨으로 해서 이때부터 문신의 길을 따라서 승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관을 도와서 여진과 싸울 때 공을 세운 것이 척준경에게 정말 출세의 길을 활짝 열어준 거죠. 그리고는 곧바로 한문지후 정칠품에 임명했는데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아, 숨겨졌던 그 공적이 또 하나 밝혀진 겁니다. 길주에서도 공을 세웠다면서 이런 사실이 새로 밝혀지면서 야, 그거 갖고 안 되겠다. 하나 더 올리자. 공부 원회랑 무려 정육품 관직으로 갑자기 올려주게 됩니다. 자, 이 전공이 척준경의 길을 활짝 열어준다. 왕한테까지 이 척준경의 이름이 들려요. 그래서 왕이, 그 당시 왕 예종이 척준경이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으므로 그 아버지 척이공이라는 사람을 내전으로 불러서 위로하고, 그 위로라는 게 뭐겠어요? 아, 자네 아들 덕분에 이러고 저러고 뭐 이런 얘기겠죠? 술과 음식을 내려주고, 일정, 이 정이라고 한 것은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쌀 10썸을 하사했다. 아,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왕이 직접 그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참 그 자네 아들 덕분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그 술도 주고 음식도 주고 돈도 주고, 자,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기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탄탄대로입니다. 관직이 계속 올라서 얼마 뒤에 위위경 직문화성 종3품 관직까지 수직 상승을 합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려요. 1107년에 정육품 공부원회랑이 됐고, 위위경 직문화성 종3품 관직에 오르는 것이 1122년이니까 15년 걸린 거죠. 이 15년 동안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별 문제 없이 계속 승진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걸 탄탄대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척준경이 싸움만 잘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침 이 위위경 직문화성 종3품 관직에 있을 때 다른 어떤 일이 있어서 척준경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여진이 커져가지고 거란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거란이 이 여진의 반격을 하기 위해서 고려에 군대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고려 조정 내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거란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고 있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거란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고 있고 조공을 하는 그런 사이이니 거란이 부탁하는 걸 우리가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해가지고 모두가 들어줘야 한다고 했으나 몇몇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누가 반대했냐면 김부식, 또 김부식의 형이죠. 김부일, 몇몇몇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반대한 사람 명단에 위위소경, 척준경이 이름을 올립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해년 무자년의 병난 이후로, 정해년이 1107년, 무자년이 1108년, 다시 얘기해서 고려가 여진과 싸워서 구성을 개척했다가 돌려준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 전쟁 이후로 군민이 겨우 쉴 틈을 찾았습니다. 전쟁의 어떤 후유증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를 위해 출병하는 것은 스스로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라 그 이해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겨우 그 전쟁의 후유증을 좀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았는데, 우리를 위한 전쟁도 아니고 남의 나라 거란을 위한 전쟁에 우리가 왜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란 끝에 고려가 거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걸 보면 뭔가 척준경이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도 할 줄 아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생각 있는 척준경. 자, 새로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척준경의 이름이 의외의 곳에서 또 발견이 돼요. 서긍이 그때 고려의 사신으로 옵니다. 이 서긍이 고려를 다녀간 다음에 쓴 책이 있잖아요.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이 고려도경에 고려의 인물들이라고 해서 고려 사람들 명단, 고려 관리들의 명단을 쭉 써놨는데, 거기 보면 동지 추밀원사 척준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추밀원의 정삼품 관직이 될 때부터 이 사람들을 추밀이라고 부르고, 추밀은 어떤 의미를 갖는 사람들이냐면 고위 관리들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한 업무가 없어요. 그 대신에 국정의 모든 일에 대해서 회의할 때 참석하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무위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가 출세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려시대에는 이 추밀이 된 것부터를 따지거든요. 기어이 척준경이 추밀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1123년에 이부상서 참지정사 정3품, 참지정사는 종2품 재상이 된 겁니다. 추밀에 이어서 재상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승진이에요. 그리고 그 이듬해 1124년이 되면은 중서시랑 평장사, 이건 뭐냐면 정2품, 고려에서 세 번째로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진과 전쟁할 때 공을 세운 것, 그것이 이렇게 탄탄대로를 보장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정2품, 세 번째로 높은 관직까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척준경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우리 이자겸의 난 교과서에서 보면은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고, 그러니까 그때 왕이, 인종이 이자겸 옆에 있었던 척준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자겸을 공격하게 했고,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했고, 그 다음에 인종이 척준경을 제거했고, 이런 이야기는 나오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자겸의 난과 척준경의 몰락까지가 이어지게 됩니다.